두 가지로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크게 서브아크로미언 신드롬이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오십견. 서브아크로미언 신드롬이라는 건 아크로미언 있고 아크로미언 밑에 있는 뭔가 물질 때문에 생긴다 그랬죠. 그러면 그 밑에 벌사가 있고 스퍼러스피에서 텐던이 있고 그 다음 나머지 회전근개도 같이 영향을 미친다라고는 봐요. 돌아가면서 들기 때문에. 그래서 서브아크로미언 신드롬 안에 스퍼러스피에서 텐더나이티스, 벌사이티스, 임핀지먼트 신드롬 뭐라 했어요? 이 벌사이티스하고 텐더나이티스 같이 있는 걸 보통 임핀지먼트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아까 상한 이두박근이 그 앞으로 이렇게 지나간다 그랬죠. 서로 교차돼서 뒤에 가서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얘도 서브아크로미언 벌사이티스예요. 그 다음에 상한 극상근의 파열, 그 다음에 상한 이두박근의 파열. 그러면 결국은 이 6가지가 모두 다 아크로미언 밑에서 병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아크로미언 밑에 있는 혈자리가 뭐예요? 견우열이죠. 그래서 어깨 아플 때 넘버 원으로 치료하는 혈자리가 견우인 거예요. 이 모든 걸 치료할 때 쓸 수 있어요. 근데 조금씩 앵글이 다 틀리겠죠. 그 견우에서 극상근으로 갈 때 하고 벌사로 갈 때, 텐던으로 갈 때, 바이세스로 갈 때 다 틀리겠죠. 당연히 붙어있는 게 틀리니까. 그래서 제일 많은 거 뭐라 했어요? 서브아크로미언 벌사이티스하고 텐더나이티스. 그래서 이게 60% 정도 되는데 벌사이티스 테어까지 스파라스펜스 텐더까지 하면 70%. 그 다음에 그것이 바이세스 텐더나이티스 4%. 그럼 이게 다 서브아크로미언 벌사이티스의 신드롬에 해당되는 거고요. 50견이 한 12%밖에 안 돼요. 어깨 아픈 사람이. AC 조인트가 사실은 그런 거에 비하면 7%나 되는 거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면 아크로미언하고 클라비클 만나는데 AC 조인트 아트라이티스. 그 밑에 벌사이티스, 그 밑에 스파라스펜스 텐더나이티스, 그 밑에 바이세스 텐더나이티스. 요 단계로 본인이 병이 왔을 때 AC 조인트가 괜찮은지, 벌사가 문제가 있는지, 스파라스펜스 텐더에 문제가 있는지, 바이세스 텐더에 문제가 있는지 보시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50견 빼놓고는 다 진단할 수가 있겠죠. 어깨 오는 질환. 그래서 로테이터 컵 다시 한번 봅시다. 극상근 저번에 이제 봤는데 뒤에 가서 다시 볼 건데 이게 머릿속에 이 이름들을 클리어하게 나누고서 보라고 제가 앞으로 당겨서 오늘 집어넣은 거예요. 극상근에 문제가 있으면 페인풀학이나 엠티캔 테스트를 검사를 하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끊어졌다. 그러면 들어감 테스트를 하고 페인풀학이라는 건 뭐라 했어요 제가? 팔이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팔을 이렇게 줄어들 때 60도에서 120도가 제일 무겁죠. 왜냐하면 중심에서 가장 먼 거리에 힘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몸에 가깝잖아요. 오히려 여기가 제일 멀기 때문에 60도에서 120도. 그러다가 오히려 통증이 줄어들어요. 들으면. 근데 만약에 벌사가 있으면 들면 들수록 계속 아파. 물주머니 눌리니까. 그래서 페인풀학이 극상근에 염증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정도 이 벌사이티스하고 텐더나이티스 같이 있는 걸 보통 임피지먼트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아까 상한 이두박근이 그 앞으로 이렇게 지나간다 그랬죠. 서로 교차돼서 뒤에 가서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얘도 서브아크로미언 벌사이티스예요. 그 다음에 상한 극상근의 파열, 그 다음에 상한 이두박근의 파열. 그러면 결국은 이 6가지가 모두 다 아크로미언 밑에서 병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아크로미언 밑에 있는 혈자리가 뭐예요? 견우열이죠. 그래서 어깨 아플 때 넘버 원으로 치료하는 혈자리가 견우인 거예요. 이 모든 걸 치료할 때 쓸 수 있어요. 근데 조금씩 앵글이 다 틀리겠죠. 그 견우에서 극상근으로 갈 때 하고 벌사로 갈 때, 텐던으로 갈 때, 바이세스로 갈 때 다 틀리겠죠. 당연히 붙어있는 게 틀리니까. 그래서 제일 많은 건 뭐라 했어요? 서브어크로미언 벌사이티스하고 텐더나이티스. 그래서 이게 60% 정도 되는데 벌사이티스 테어까지 스파라스펜스 텐더까지 하면 70%. 그 다음에 그것이 바이세스 텐더나이티스 4%. 그럼 이게 다 서브아크로미언 벌사이티스의 그 신드롬에 해당되는 거고요. 50견이 한 12%밖에 안 돼요. 어깨 아픈 사람이. AC 조인트가 사실은 그런 거에 비하면 7%나 되는 거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면 아크로미언하고 클라비클 만나는데 AC 조인트 아트라이티스. 그 밑에 벌사이티스, 그 밑에 스프라스피네스 텐더라이티스, 그 밑에 바이세스 텐더라이티스. 요 단계로 본인이 병이 왔을 때 AC 조인트가 괜찮은지, 벌사가 문제가 있는지, 스프라스피네스 텐더에 문제가 있는지, 바이세스 텐더에 문제가 있는지 보시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50견 빼놓고는 다 진단할 수가 있겠죠. 어깨 오는 질환. 그래서 로테이터 컵 다시 한번 봅시다. 극상근 저번에 이제 봤는데 뒤에 가서 다시 볼 건데 이게 머릿속에 이 이름들을 클리어하게 나누고서 보라고 제가 앞으로 당겨서 오늘 집어넣은 거예요. 극상근에 문제가 있으면 페인풀학이나 엠티캔 테스트를 검사를 하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끊어졌다. 그러면 들어감 테스트를 하고 페인풀학이라는 건 뭐라 했어요 제가? 팔이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팔을 이렇게 줄어들 때 60도에서 120도가 제일 무겁죠. 왜냐하면 중심에서 가장 먼 거리에 힘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몸에 가깝잖아요. 오히려 여기가 제일 멀기 때문에 60도에서 120도. 그러다가 오히려 통증이 줄어들어요. 들으면. 근데 만약에 벌사가 있으면 들면 들수록 계속 아파. 물주머니 눌리니까. 그래서 페인풀학이 극상근에 염증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정도 했는데는 안 아파. 근데 엠티캔이라고 손을 이렇게 돌려서 내가 누를 테니까 환자분으로 들어 올리라는 걸 하죠. 그러면 엠티캔이라 해서 그건 어떻게 해요? 극상근을 힘을 더 많이 주는 거죠. 그러면 엠티캔에서 양성을 보였다 그러면 페인프락은 당연히 그러니까 페인프락에서 양성을 보였으면 엠티캔에서는 당연히 양성을 보여요. 페인프락이 훨씬 더 스페시피티가 높은 진단인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내 혼자 팔을 들 때도 아파. 근데 내가 누르면서 팔을 들라 그러면 당연히 더 아프겠죠. 이해가 되셨죠? 근데 라는 걸 하죠. 그러면 엠티캔이라 해서 그건 어떻게 해요? 극상근을 힘을 더 많이 주는 거죠. 그러면 엠티캔에서 양성을 보였다 그러면 페인프락은 당연히 그러니까 페인프락에서 양성을 보였으면 엠티캔에서는 당연히 양성을 보여요. 페인프락이 훨씬 더 스페시피티가 높은 진단인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내 혼자 팔을 들 때도 아파. 근데 내가 누르면서 팔을 들라 그러면 당연히 더 아프겠죠.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거는 팔을 드는 게 아니라 팔을 들었다가 천천히 내리라는 건데 그 내리지도 못하는 거야. 아파서 뚝 떨기는 거거든요. 극상근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팔을 우리가 혼자서 이렇게 움직여 보라고 얘기를 할 때 벌써 드롭암 테스트로 팔을 못 들겠죠. 네? 팔이 끊어진 사람은 그러면 우리가 드롭암 테스트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엠티캔 테스트나 페인프락을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만약 혼자서 움직이는데 페인프락의 통증이 나타났어. 네. 그러면 사실은 엠티캔 테스트까지 많이 안 해도 극상근이 나간지 알겠죠. 근데 드롭암 테스트도 괜찮았고 페인프락도 괜찮았어요. 근데도 어깨가 아프다래. 그러면 내가 누르면서 힘을 줘보세요. 이러면 이 사람은 극상근의 염증이 초기구나.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극상근의 염증이 초기가 딱 왔다가 좀 지나면 5로 시된다고 딱딱해져요. 그러다 그 딱딱해진 게 계속 심해지면 찢어져요. 그러면 극상근건의 염증 시기로 따지면 가장 초기는 엠티캔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고 나머지는 안 보이는 경우. 그렇죠? 조금 더 심하면 페인프락의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경우. 더 심해지면 그 드롭암 테스트 양성 반응 보이는. 드롭암 테스트 양성 반응 보이는 거로 엠티캔 테스트를 하라든지 페인프락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들어요, 팔을. 못하죠. 그렇죠? 그리고 페인프락 그냥 팔 들어올릴 때도 아파 죽겠는데 엠티캔 한다 그러잖아요. 안 해줘, 환자가. 팔에 힘 주라 그러면 안 줘. 이해가 되세요? 이 세 가지를 같이 묶어서 팔을 어브덕션 시키는 거니까 극상근의 문제구나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서브스카폴라리스는 어떻게 해요? 팔을 이렇게 돌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팔을 등 쪽으로 대서 팔을 등에서부터 이렇게 끼고 유지하고 아니면 의사의 손을 밀라고 얘기하는. 본인이 지금 의자를 밀어보세요.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서. 이게 리프트 오프 테스트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손을 띄고서 유지를 하라 그래. 몇 초간. 그러니까 간단하게 유지를 할 수 있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내 손을 밀어보세요. 이렇게 힘을 주라 그래요. 예? 그럼 양쪽으로 할 때 힘을 줄 때 안 아파야겠죠, 둘 다. 그럼 엠피 테스트처럼 레지스턴스 테스트잖아요, 그거는. 근데 팔을 그냥 그러지 말고 유지하고 계세요. 그거는 알고 보면 페이프락처럼 유지할 때 본인 통증을 느껴. 그래서 리프트 테스트나 인터널 로테이션 렉 사인 테스트나 똑같은 검사예요. 팔을 이렇게 안으로 돌려서 유지하고 있으라 하거든요. 유지하고 못 있어. 그 다음에 벨리 버튼이라고 이렇게 배에다가 자기 손을 대고 팔꿈치를 이렇게 의사가 잡아주고 배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 팔을 완전히 이렇게 로테이션 시킨 동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환자가 로테이션을 못하고 어떻게 되냐면 팔꿈치를 몸으로 당겨가. 서브스카폴라리스의 문제가 있어 통증이 많이 심하잖아요. 그러면 팔을 이렇게 돌리는 때 파워를 못 내거든요. 파워를 못 내니까 배를 누르세요. 그러면 배는 못 누르고 이 팔꿈치가 자기 몸으로 자꾸 당겨 들어오게 돼요. 이렇게 로테이션을 못 시킨다고. 자기가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지금. 그걸 베어헉이라고 하는데 뒤에 가서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벨리 프레셔고요. 베어헉은 이런 식으로 해서 내를 누르는. 그래서 이렇게 내를 누르는 것도 누를 때 이 겨드랑이 뒤쪽에 자기 눌러보세요. 손. 그럼 겨드랑이 안쪽으로 힘이 들어가는 거 느껴져요? 날개 쪽지 안쪽에? 예. 그게 로테이션하고 거의 비슷한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어헉 테스트하고 이렇게가 서브스카폴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리프트업 테스트예요. 제일 유명하고 꼭 해야 되는 검사. 그러면 환자가 왔을 때 회전근개 4개인가 어떤 건지 알면 위협되어 있는 극상근 검사 했어? 그 다음에 왜 서브스카폴라리스를 집어넣냐면요. 두 번째로 많이 오는 병이 제일 많이 오는 병하고 두 번째로 많이 오는 데가 회전근개 중에서 서브스카폴라리스니까 리프트업 테스트 하고 네? 그 다음 번에 적게 오는 걸 나중에 해야겠죠. 그래서 적게 오는 인프라스피렌스 테스트 머슬. 그러면 이건 팔을 이렇게 밖으로 돌려서 유지하고 계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익스터널 로테이션 렉 사인 테스트. 이건 밖으로 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테레스 마이너는 드롭 사인이나 혼 브라우 사인, 그 다음에 익스터널 사인인데 간단하게 팔을 드롭 사인이라는 거 팔을 이렇게 들고 뒤로 팔꿈치를 이게 90도로 들린 상태에서 손등을 뒤로 이렇게 제끼라 그러세요. 그래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으라고 얘기를 하면 이걸 유지하고 못 있어. 팔이 아프다고. 간단히 몸에 붙이면 그게 밖으로 돌리는 거랑 똑같죠. 네? 팔을 들었을 뿐이지 로테이션은 똑같아. 이스트란 로테이션은. 그래서 더 스페시픽하게 테레스 마이너스만 부활 많이 걸기 위해서 팔을 들어서 하는 거예요. 홈 브라운은 이렇게 입을 벌려서 팔꿈치 이렇게 들으라 하면 이 팔꿈치를 못 든다고. 이렇게 떨기는. 그러니까 양손 다 입에다 대고 쭉 팔을 들어보세요. 그럼 한쪽 팔을 못 들어. 그래서 이 팔꿈치를 못 들어 올리는 걸 혼 브라우 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테레스 마이너. 그러면 지금 회전근개 4개 다 했죠. 그 다음에 벌사이티스에 해당되는데 벌사이티스 말고 벌사이티스 검사는 따로 없다고 제가 벌써 인피니먼트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했죠. 신드롬이라는 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뭉쳐 있는 걸 신드롬이라고 얘기했는데 저기는 벌사이티스와 스프라스펜스 텐더나이티스가 겹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사이티스가 커지면 극상근관은 당연히 텐션을 많이 받아서 통증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니어 테스트하고 호킨 테스트, 호킨 케네디 테스트라고도 얘기하는데 꼭 기억해 두셔야 돼. 그래서 엠티캔, 리프트오프, 니어, 호킨 요 4가지 정도까지는 진짜 꼭 잘 아시고 꼭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환자 보면.
순위로 따진다면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내가 뭐 잘 안 쓰는 검사, 뭐 홈브라우 테스트 뭐 이런 거 시험에다 내거나 그렇진 잘 않아요. 꼭 알아야 될 거 먼저 내고, 예? 꼭 알아야 될 것들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50경 검사, 뭐 50경 검사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죠? 50경 검사는 원래 특별하게 없어요. 뭐냐면 액티브하고 패시브 ROM이 다 줄어드는데 전 방향으로 다 줄어드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리 스크래치 테스트를 하라 그러면서 아 날개 축지도 잘 움직이고 잘 움직이는구나. 그러면 환자가 오면 가운을 그러니까 뒤집어 입으라 그래. 단추를 뒤로 오픈을 해서요. 앞면을 가린 상태에서 뒷면을 다 오픈을 해요. 날개 축지 뼈까지 스카플라까지 다 오픈을 한 다음에 애플리 스크래치 테스트를 양손을 다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 ROM이 제대로 어느 정도 나오는구나 하는 거 보셔야 돼요. 그때 제일 많이 보셔야 될 게 스카플라가 소라식하고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보셔야 돼. 그게 많이 붙어 있으면 인피지먼트 신드롬 같은 사람들은 전혀 그게 붙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애플리 스크래치 테스트를 하면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ROM이 다 줄어드는지 보시고 그다음에 모든 부분의 방향으로 ROM이 줄어드는지 보는 게 50경 검사예요. 그래서 저번에 회전근개 염증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극상근, 그다음에 견갑하근, 그러면서 소음근하고 극하근은 염증에 대한 그림에 아예 안 집어넣죠. 그러면서 로테이스 커프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결국은 로테이스 커프스라 그러면 90% 이상은 극상근을 얘기를 하는 거고 때때로 서브스카플라리스를 얘기하지만 극하근과 소음근은 거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많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침을 놓을 때 어깨가 아프면 극상근인데는 꼭 치료를 해야겠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견우고요. 그 다음번에 의외로 거골이에요. 어깨. 견우, 견료, 거골 이런 순으로 가거든요. 거골이 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바이셉스, 이게 지금 이제 그림상에서는 여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거의 붙어 있어요. 위로 지나가고 밑으로 가고. 그렇겠죠. 이 공간이 이게 붕 떠 있지 않거든요.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나눠서 그려놔서 그렇지. 그래서 얘가 염증이 많이 생기면 얘한테 염증을 일으킬까요, 안 일으킬까요? 티슈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염증이 서로 이완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환자를 보다 보면 의외로 상한 이두박근 그 바이세스 텐더나이티스가 바이세스를 잘못 써서 오는 병이 아니라 스파라스베스 염증이 심해져서 얘한테, 왜냐하면 얘하고 염증을 일으키면 그 사이 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세 개는 염증을 같이 일으켜. 하나가 일으키면 이렇게 쭉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물들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침을 놓을 때 우리가 이 침을 좀 잘 놓다 보면 나중에 견우에다만 침 놓는 게 아니라 제가 연관통이라고 얘기를 했죠.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침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위에 본인들이 하다 보면 견우만 열심히 놓잖아요. 그러면 환자가 거의 통증이 어깨 통증이 비슷하다 그래. 잘 찾아보면요. 상한 이두박근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상한 이두박근 건염이 와 있고요. 그다음에 견갑하근의 염증도 와 있어요. 그래서 극상근에는 거의 극상근이 빠지고서 어깨 통증이 생기는 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견갑하근도 출석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상한 이두박근 건염. 나머지 소음근이나 극하근은 의외로 상대적으로 문제를 많이 안 일으켜요. 그래서 회전근개 손상, 이렇게 로테이스 커프스 손상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아 극상근의 문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병풍을 지나서 극상근이 이렇게 내려가죠. 그래서 저 부위를 치료를 잘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침 넣는 걸 잠깐 한번 볼까요? 극상근 어떻게 붙어있는지 보이죠? The spinatus is of the humerus. 그래서 이렇게 수축하면 Supraspinatus 팔을 이렇게 abducts 들어주는 the 거 알아요? arm 예? and laterally rotates the arm. 일부 Along 팔을 with the other rotator 돌려드리라고. cuff muscles, supraspinatus stabilizes the shoulder joint. It is innervated by the suprascapular nerve. 근데 이 근육은 팔이 또 떨어지는 걸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50견 환자들은 이 근육이 위축이 되다 보면 어깨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깨 빠지는 거를 막아주려면, 이 어깨가 떨어지는 걸 막아주려면 이 근육들을 스파라스페인스로 치료를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환자가 오면 견정에다 침 놓으라고 되는데 견정보다는 병풍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목표는 견정 피부에다 놓는 게 아니라 저 극상근, 그 극상근 위에 뭐가 붙어 있어요? 트라페지우스가 붙어 있죠. 거기에 트라페지우스 밑에 굉장히 밑에 붙어 있는 근육이거든요. 저 근육을 꼭 치료를 해주셔야 돼. 이 치료를 안 해주면 어깨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게 파이브로시스에다가 더 심해지면 칼시피케이션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극상근에 칼시피케 텐더나이티스가 오는데 이거는 수술할 필요는 없다. 저절로 그 사이클이 변하면서 좋아진다라고 돼 있어요. 논문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검사법 MTK 테스트 다시 한번 잠깐 볼까요? 엄지손가락을 밑으로 해서요. 그래서 보통 한 손만 하지 마시고요. 양손을 꼭 같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오른쪽이 아프다는데 오른쪽이 어느 정도 심인지 이런 것들도 비교해 볼 겸 그래서 꼭 같이 해주시는 앞에서 그게 훨씬 더 좋고요. 페인풀학이라고 뭐 책마다 60도에서 120도, 70도에서 110도인데 뭐 하여간 요 상간 보통은 이제 60도에서 110도를 더 많이 봐요. 요 상간에서 통증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다가 오히려 110도가 지나가면 통증이 줄어들고 60도 밑으로 내려오면 통증이 줄어드는. 그래서 천천히 올릴 때 어디서 통증이 있는지 그다음에 천천히 내릴 때 통증이 딱 나타나면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대부분 120도쯤에서 통증이 딱 나타난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아 극상근에 문제가 있구나. 페인풀학은 어떻게 하는지 봤고요. 그래서 치료를 할 때 극상근에 이게 머슬에 벨리가 붙어 있는 데 있죠. 그래서 여기 병풍열이 극상근에 머슬 벨리가 붙어 있는 데에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견우열은요. 텐던이 붙어 있는 데죠. 뼈 쪽에. 그 다음에 거골은 이 텐던이 머슬에 붙어 있는 부위. 이 견우는 텐던이 뼈에 붙어 있는 데 가까운 쪽. 그래서 거골에서 침을 견우 쪽으로 이렇게 빼는 테크닉을 굉장히 많이 잘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극상근에 텐던에다가 만약에 자기가 침을 놨다. 거기가 굉장히 세이프하거든요. 거골이. 그러면 침을 놓으면 벌사는 당연히 침을 막고 들어가겠죠. 벌사가 위에 있고 텐던이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침을 놓게 되면 환자들이 이 임피지먼트 신드롬은 거골만 잘 쓰셔도
굉장히 빨리 좋아지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만 넣는 건 아니고요. 거골 쪽에 많이 부어있을 때 겨누나 거골에 2개나 4개 정도씩 이렇게 침을 놓고 붓기를 빠지게 하고 염증을 줄여 텐더에다 놓게 되면 그래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견우열은요. 텐던이 붙어 있는 데죠. 하면서 좋아진다라고. 어디서 통증이 있는지, 그 다음에 천천히 낼 때 통증이 딱 나타나면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대부분 뼈에 붙어 있는데 가까운 쪽. 그래서 뼈에 붙어 어디서 통증이 있는지, 그 다음에 천천히 낼 때 통증이 딱 나타나면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대부분 120도쯤에서 통증이 딱 나타난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극상근에 문제가 있구나. 페인프락은 어떻게 하는지 봤고요. 그래서 치료를 할 때 극상근에 이게 머슬에 벨리가 붙어 있는 데죠. 그래서 여기 병풍열이 극상근에 머슬 벨리가 붙어 있는 데에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견우열은요. 텐던이 붙어 있는 데죠. 뼈 쪽에. 그 다음에 거골은 이 텐던이 머슬에 붙어 있는 부위. 이 견우는 텐던이 뼈에 붙어 있는데 가까운 쪽. 그래서 거골에서 침을 견우 쪽으로 이렇게 빼는 테크닉을 굉장히 많이 잘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극상근의 텐던에다가 만약에 자기가 침을 놨다. 거기가 굉장히 세이프하거든요. 거골이. 그러면 침을 놓으면 벌사는 당연히 침을 맞고 들어가겠죠. 벌사가 위에 있고 텐던이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침을 놓게 되면 환자들이 이 임피지먼트 신드롬은 거골만 잘 쓰셔도 굉장히 빨리 좋아지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만 넣는 건 아니고요. 거골 쪽에 많이 부어있을 때 견우나 거골에 2개나 4개 정도씩 이렇게 침을 놓고 붓기를 빠지게 하고 염증을 줄여 텐던에다 놓게 되면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다음에 결류에서 침을 놓게 되면 결류에서 수직으로 내려오면 안 되겠죠. 수직으로 내려오게 되면 보통은 인프라스피네스나 테레스 마이너스 쪽으로 치료를 놓을 수 있고요. 횡투자하는 거예요. 횡투자 이렇게. 그래서 극상근건 쪽으로 이렇게 침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노열은 왜 놓으라는지 저는 잘 이해 못하겠어요. 천정도. 이거는 극하근인데, 그쵸? 극상근의 문제, 저기다 왜 놓으라는지는 솔직히 이해를 못해요, 저는. 반대쪽 어깨에다 놓거나 어깨하고 비슷한 10조인트에다 놓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대장경이 지나간다라고 보면 대장경의 수열과 족양명, 수양명이기 때문에 족양명 수열. 그 다음에 수태양경으로 지나간다면 수태양 소장경의 수열과 족태양 방광경의 수열 조합을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는 소장경 쪽에다 침을 놓거나 어깨가 아프면 대부분 이 무릎 있는 데다가 이게 34번인데 잘못되어 있네요. 집이 34입니다. 왜 집이 34인데 43이라고 했지? 네. 그래서 양릉천이나 하거 이 동네에다가 침을 넣어서 어깨를 좋아지게끔 침을 넣는 게 고전에서 많이 썼던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분이 좋아하는 정혈에다 침을 놔라. 저는 비추한다고 했죠. 상지병이기 때문에 후계신맥 조합을 했고요. 종핑열, 무릎 아프니까 종핑열이라든지 이런 거. 조구열에다 침을 넣을 수 있다. 이 침. 그 다음에 텐더나이티스의 문제이기 때문에 텐던의 문제는 근의 문제고 근을 치료하려면 원열인 태충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근회인은 양릉천을 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극하근도 동영상 한번 제가 볼까요? The origin of infraspinatus is from the infraspinous fossa of the scapula. The insertion is to the greater tubercle of the humerus and the capsule of the shoulder joint. Infraspinatus laterally rotates the arm by turning the anterior surface away from midline, and along with the other rotator cuff muscles, it stabilizes the shoulder joint. It is innervated by the suprascapular. 예, 그래서 이렇게 라테럴 로테이션 하시는데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혈자리는 다 천정열. 그 다음에 이 노수열 있는 데가 이거 텐던이 붙어 있는 데겠죠, 당연히. 그래서 결료열 있는데 결료, 노수, 천종 이런 식으로 침을 주로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부위는 그 주위의 친구들이나 한번 천정열이나 이렇게 머슬을 만져보잖아요. 그럼 피곤해서 저희가 뻣뻣하게 굳어있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면 풀어주게 되면 되게 시원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본인 손은 잘 안 달아가죠? 잘 안 달아가더라고 저희가 천정열. 달아가시는 분도 있죠. 40 넘어가신 분은 안 해보셔도 돼. 죄송합니다. 디스크리미네이션 하는 것 같은데 유연성이 40 넘어가면 조인트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40 넘어가서 40다 50개 놓을 수 있어요. 다쳐가지고 안 하시는 게 좋고 젊은 사람들은 간혹가다 천정이 자기가 닿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 근데 저는 뒤로도 이렇게 손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밖으로 돌려주는 거니까 익스터널 로테이션 테스트라고.
이렇게 이터널 로테이션 렉테스라고 팔을 당기고 계세요. 그러면 걔가 계속 수축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프니까 힘들어서 수축을 못 하고 있어서 팔을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팔이 안쪽으로 이렇게 씩 밀려 들어오는 게 양성 반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양성 반응 보여줄까요? 씩 당기 들어오죠. 못 잡고 있고. 저거는 근육 수축을 못 하는 거니까 사실은 신경의 손상이거나 이렇게 봐야겠죠. 통증 때문에 저렇게 빨리 들어오지는 않아요. 치료는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천정혈이 제일 중요하겠죠. 머슬밸리. 그다음에 또 텐던에 있는 부위가 어디예요? 노수거나 결뇨 이런 데가 그 텐던에 붙어 있는 게 견우는 해당이 안 돼요. 견우는 붙어 있지 않아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틀리거든요. 병풍도 근처에 있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근육이죠. 극하근에 있을 때 병풍이나 견우에다 놓으라는 건 저는 너무 오버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서로 연관이 있어서 회전무게가 다 같이 병이 생기니까 다 같이 높겠다 그런 목표를 갖지 않는 한 별로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소장경은 똑같이 해당되고요. 3초경 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3초경의 수혈이나 수장이니까 족소형의 담경의 수혈조와 그다음에 소장경 쓰거나 무릎에 똑같이 쓰죠. 무릎의 어깨 통증에는 그다음에 3초경의 정혈이나 소장경의 정혈을 쓸 수 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후계신맥조와 상기의 문제니까 종평을 똑같이 쓰고요. 어깨 견우도 똑같이 쓰고요. 이것도 똑같이 쓰고 그러면 결국은 극하근이나 극상근이라고 간단히 머슬밸리나 텐던에 있는 데 말고는 나머지 다 똑같이 쓰죠. 거의. 예, 그래서 머슬밸리와 텐던에다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견갑학은 볼까요? The origin of subscapularis is from the subscapular fossa of the scapula. The insertion is to the lesser tubercle of the humerus. Subscapularis medially rotates the arm, and along with all other rotator cuff muscles, it stabilizes the shoulder joint. It is innervated by the subscapular nerves. 침을 놓으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초심자 때는 제일 많이 놓을 수 있는 부위가요. 요 텐던 부위. 이거 만져지잖아요. 그렇죠? 텐던 부위에다 침을 놓는 거고요. 그다음에 겨드랑이 쪽에서 이쪽 부위에 머슬밸리에다 침 놓는 게 가장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손 집어넣어서 subscapularis 만져보세요. 어떻게 하냐면요. 겨드랑이 밑에 딱 겨드랑이에서부터 한 3cm나 5cm쯤 내려온 상태에서요. 이 늑골에다가 손가락을 대고 쭉 밀으시면 뒤에 뼈가 딱 받치는 느낌 들죠? 네? 그게 견갑하근이에요. 손가락 끝에 손톱 쪽에 만나는. 근데 그러면 환자를 치료할 때 손으로 이렇게 누르고 침을 이렇게 놓으면 놔질 수는 있겠죠? 근데 거기 만지는 거를 용납하는 환자가 별로 없어. 그 다음에 거기를 만지게 해주려면 손을 이렇게 들고 있어야 돼. 이렇게 내려버리잖아요. 잘 안 나타나. 팔을 들으면 잘 나타나죠? 네? 이렇게 들어 만지면 되는데 이렇게 들어줄 사람은 거길 치료할 일이 없어.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을 치료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이러니예요. 이렇게만 들어주면 들고서 이렇게 만지면 잘 만져지잖아요. 그렇죠? 내리면 쏙 사라지죠. 네? 그래서 들고서 만지셔야 되는데 그래서 포지션을 잘 잡아서 어느 정도 들어놓고 여기 만지는 거를 용납을 하시면 침을 놔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조심을 하셔야 돼요. 손을 딱 잡고 손등을 타고서 이렇게 침을 놔서 그 흉곽 안으로 침이 안 들어가게끔. 흉곽 안에 침이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하죠. 유머스라스 일으키고 아주 유머스라스가 크게 일으키면 응급으로 병원에 가서 빼야 돼요. 공기를. 갑자기 손을 못 쉬거든요. 폐가 확 찌그러지면서.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거야. 노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능력이 그러니까 저는 방법까지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중에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하시면 쓸 수도 있고요. 공부를 많이 안 하시면 안 하시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보게 되면 위치를 이렇게 여기를 여기를 이렇게 아까 저희가 만져봤죠. 근데 저렇게 만지지 않고요. 저렇게 만지는 것보다는 손으로 이렇게 최강을 감싸면서 이렇게 누르고 손등을 타서 이렇게 침을 놓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엄지손가락으로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그러면 위치를 이렇게 여기를 여기를 이렇게 아까 저희가 만져봤죠. 근데 저렇게 만지지 않고요. 저렇게 만지는 것보다는 손으로 이렇게 최강을 감싸면서 이렇게 누르고 손등을 타서 이렇게 침을 놓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엄지손가락으로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리프트 오프 테스트라고 아까 잠깐 보여줬죠. 어떻게 했냐면 손을 띄고서 유지하고 계세요라고 하는 의사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저 손바닥을 내가 밀어. 그래서 이게 얼마나 떨어지는지 거리를 재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 파워를 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지하는 시간. 간단하게 2초도 못 있어서 힘들어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서브스카플라리스에 텐더나이티스가 심하게 와 있으면 저 동작을